국가대표 선수들의 개인용품 후원 계약이 드디어 허용됐습니다. 대만 오픈에서 강민혁, 기동주조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배드민턴 쌍둥이 자매 김민지, 김민선 선수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배드민턴 입문자들을 위한 라켓 스펙을 알아봤습니다. 위클리 BK 뉴스는 레드선, 코랄리안, 빅터, 잠스트, 요넥스, XP2와 함께합니다. 최고는 오로지 품질로만 증명됩니다. 지금부터 레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 위클리 BK 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개인 후원 계약을 허용했습니다. 오랜 기간 단체 중심의 후원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배드민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선수들의 권익 증진과 종목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선수들이 있어 이번 주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브랜드와 스폰 계약이 성사됐는지 하나둘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은 개인 후원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후원은 대표팀 단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용품 사용 여부가 화두에 오른 건 지난해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부터였는데요. 5일 수디르만컵 귀국 현장에서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경기용품에 있어 선수 개개인의 기호와 퍼포먼스를 존중해 선택권을 보장했고 선수 개인의 발전과 경제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개인 후원 계약 체결을 공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후원 계약이 허용된 물품은 선수들의 경기력과 부상 관리에 연결되는 라켓, 신발, 보호대, 3가지인데요. 대표팀 후원 계약 품목에서 선수 개인용품을 제외하면 후원금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만큼 협회는 이후 후원사 유치를 위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발표 이후 배드민턴 브랜드와 이외 업체들은 발빠른 움직임으로 선수들과의 미팅을 진행 중인데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선수들이 있어 이번 주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브랜드와 스폰 계약이 성사됐는지 하나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유소년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의 규정을 바꾸며 큰 변화를 가져온 만큼 선수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면서 종목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이어진 대만 오픈에서 강민혁, 기동주조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민혁, 기동주조는 지난 3월 오를레앙 마스터즈에 이어 또 한 번 좋은 호흡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은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민우 기자입니다. 11일 대만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대만 오픈 남자 복식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강민혁, 기동주조가 세계 랭킹 19위인 대만의 치유 시장치에 왕시린조와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막상막하의 점수를 유지하던 강민혁, 기동주조는 기세를 밀고 나가며 먼저 1게임 인터벌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대만 선수들의 공세에 동점과 역전을 반복했는데요. 기동주가 몸을 날리며 호수비를 보였지만 끝내 날카로운 공격을 받아내지 못하며 점수가 벌어졌고 마지막 히샹시의 강력한 스매시를 강민혁이 네트를 넘기지 못하며 1게임을 내주었습니다. 대만 선수들의 집중력 높은 수비에 기동주의 스트로크가 힘이 들어가며 아웃됐고 마지막 매치 포인트에서 강민혁의 드라이브까지 아웃된과 동시에 강민혁, 기동주조는 2위로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편 준결승전에 진출했던 여자 단식의 신유진은 태국의 피차몬 오파니프과 접전을 펼쳤지만 끝내 1대2로 패하며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 학교 생활부터 실업팀까지 같은 길을 걸으며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미래로 떠오르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요. 바로 김민지, 김민선 선수입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또 누구보다 끈끈하게 함께 달려가고 있는 두 자매와의 단독 인터뷰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생명 배드민턴단 김민지입니다. 저는 삼성생명 배드민턴단 김민선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더 의지하고 또 알려줄 건 알려주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조심스럽게 수비를 좀 더 주로 하는 것 같고 민선이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7, 8위전을 민지랑 자리를 두고 싸웠잖아요. 또 그 경기를 뛰면서도 제가 민지한테 또 많이 배웠거든요. 내년에는 꼭 같이 자동 선발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 있는 세영이 언니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활발하고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민선이는 좀 집순이라서 저는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자꾸 나가자고 쫓는다고요. 감각운동은 하루라도 쉬어버리면 감각이 좀 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쉬는 날에도 라켓은 꼭 한번 잡고 쉬려고 하는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강운동이나 또 운동하는 만큼 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실천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작년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 다시 대표팀 들어가서 좀 많이 보완하고 싶고 개인적인 성적 낼 수 있게 좀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가람언니 대신에 잠깐 대표팀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해서 많이 배우고 나왔으면 좋겠고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해서 2등도 하고 1등도 올해 안에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내 시합이나 이제 해외 시합 할 때마다 항상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는데 힘이 되고 있으니까 더 힘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너무 힘이 되고 있으니까 항상 그 응원에 힘입어서 꼭 보답드릴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국가대표팀 코치와 후보 선수단 감독이 선발됐습니다. 하태권 감독이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 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하태권 감독은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과 함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배드민턴계의 전설 중 한 명인데요. 주니어 대표팀 감독으로서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미래 육성에 전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표팀 코치진에는 3명의 코치가 추가 선발됐습니다. 단식의 이현일, 손한호 코치, 그리고 복식의 정희석 코치가 대표팀에 합류했는데요. 이현일, 손한호 코치는 배드민턴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만큼 약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 단식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클리 BK 뉴스 그리고 아나운서 임주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드민턴 동호인과 업계 소식을 모아보는 배드민턴 투게더입니다.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라켓 종류에 어떤 라켓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됐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라켓 스펙에 대한 모든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우 기자입니다. 처음 배드민턴을 접하는 사람들은 라켓의 무게와 밸런스, 그립 등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대부분 주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배드민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많아지고 라켓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본인에게 맞는 라켓을 찾기 위한 라켓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라켓을 고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곳은 T-조인트입니다. T-조인트는 스윙 시 샤프트와 헤드프레임에 힘이 전달되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외장형과 매끈하게 일체형으로 된 내장형 라켓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은 내장형 라켓을 사용해야 하며 외장형 라켓은 유연성과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라켓입니다. 다음 라켓의 무게에 대해 알아보자면 스트링을 뺀 라켓만의 무게 단위로 U를 사용하는데요. 동호인을 비롯해 엘리트 선수까지 가장 많이 쓰는 무게는 3U, 4U, 5U입니다. 무게 숫자는 작을수록 무겁고 클수록 가벼운 라켓을 나타냅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에게 적합한 라켓 무게는 4U이고 여성에게 추천한 무게는 4U에서 5U입니다. 가벼운 라켓은 컨트롤하기 용이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힘 전달이 되지 않기도 하고 무거운 라켓은 강력한 공격이 가능하지만 다루기 위한 근력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본인의 특성에 맞는 라켓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라켓의 밸런스는 무게중심의 헤드프레임 쪽에 있는 헤드앱이, 중간 부분에 있는 이븐 밸런스, 손잡이인 그립 쪽에 있는 헤드라이트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헤드앱의 라켓은 스윙 시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며 공격형 플레이어에게 적합하고 반대로 헤드라이트 라켓은 스윙이 편안하며 빠른 반응과 속도를 추구하는 수비형 플레이어에게 알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심자들이 헤드헤비 라켓을 쓴다면 팔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나 이븐 밸런스 라켓을 사용하는 게 좋고 라켓의 사용에 점차 익숙해진다면 스타일을 바꿔나가며 본인에게 맞는 라켓을 선택하면 됩니다. 밸런스만큼 중요한 부분이 샤프트의 경도인데요. 라켓의 탄성에 따라 딱딱해서 잘 휘어지지 않는 스티프한 형태와 유연하면서 잘 휘어지는 플렉시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티프한 라켓은 강한 근력을 가진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더욱 높은 공격력을 가지게 되고 플렉시블한 라켓은 편안한 스윙으로 높은 효율을 가져오게 되어 초심자들에게 추천하는 라켓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립입니다. 그립은 숫자가 높을수록 얇아지고 낮을수록 두꺼워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립은 G5로 각자의 손 크기가 다르지만 언더랩과 오버그립을 통해 쿠션 조절을 하며 본인에게 맞는 그립으로 감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라켓 하나를 고를 때에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입문자와 초심자들은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라켓을 사용하며 재밌는 배드민턴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동호인 대회 개최 소식입니다. 6월에도 많은 대회들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 에어돔 배드민턴 구장에서 빅터에서 후원하는 제3회 딱플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됩니다. 빅터의 귀여운 도라에몽 상품들이 눈길을 끄네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물맑은 양평체육관에서 제9회 물맑은 양평군수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열립니다. 양평으로 놀러간 김에 배드민턴 대회도 출전하고 오는 건 어떨까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수원시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에서 제12회 OBS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진행됩니다. 참가비가 한 팀당 5만 원인데다가 좋은 상품까지 있어서 많은 참여가 예상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을 알아보는 SNS 콕콕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쁜 사람이 레슨을 받으면 가까이서 보기 위해 헤어핀만 한다는데요. 정말일까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안 보이네요. 수영장에서 배드민턴이라니 시원하면서 재밌게까지 하겠네요. 올여름 배드민턴은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SNS 콕콕이었습니다. 시청자 이벤트 시간입니다. 이번 댓글 미션은 배드민턴은 네모다의 빈칸을 채우고 그 이유를 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지인들을 많이 태그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번 주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레드선 양말, 요넥스 라켓 슬링백, 잠스트 무릎 보호대 EK3, 코랄리안 파우치를 보내드립니다. 금주 하이라이트는 수디르만컵 준결승전에서 나온 서승재 선수의 백핸드 수비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수의 강력한 공격을 빈 곳으로 틀어버리는 센스 넘치는 수비 플레이가 인상적이네요. 지금까지 위클리 BK 뉴스였습니다.